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대체 불가 일잘러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일 잘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평판이 나 있으십니까? 아니면 뭐 일 잘한다는 소리는 글쎄요 라고 듣지 못하는데요 라고 이제 확신이 없으십니까? 내가 나를 시시때때로 체크해보는 거 아주 효율적으로 나를 성장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새해에는 어떻게 하면 더 직장에서 잘 지내볼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일단 몸이 건강하고 직원들하고 관계도 원만하고 다 좋은 조건인데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우선적으로 챙겨야 될 거, 우리의 경쟁력, 일잘러가 되는 겁니다. 대체 불가. 내가 제일 그 일을 제대로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나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체크 포인트 몇 가지를 알아보기로 할게요. 첫 번째. 대체 불가 일잘러들의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피드백에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본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강의를 이제 기업으로 제가 계속 다니잖아요. 그런데 자기 성장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로 이제 주니어층에서 이제 그런 교육들을 받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피드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몇 번이고 강조해요, 제가. 주니어뿐만이 아니죠, 사실. 시니어급 직급들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더 안 받아들이죠. 피드백을 더. 피드백에 대한 교육이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거, 부족한 거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으면요, 자기의 경쟁력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직원들한테 말 막 하고 뭐 성희롱 하면서도 성희롱인 줄 모르고 고치지도 않고 이런 직장 상사들이 있다고 쳐요. 근데 그렇게 뭐 느슨하고 리더답지 않은 행동 때문에 막 뒤에서 뒷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 그 리더를 굉장히 좀 아끼는 동료가 이런 얘기 들리던데 걱정된다. 이렇게 다 귀뜸을 해줬어요. 그러면 왜? 뭐가 문제야? 뭐 일을 못하는 애들이 불만만 많아가지고 무시해! 이러면서 전혀 안 고쳐요. 그러면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나중엔 그런 사람한테 피드백도 안 해줘요. 왜? 소용없고 싫어하니까. 결국 당사자만 손해입니다. 이게 점점 경쟁력 없이 일 못하는 사람 돼서 도태되는 거예요. 주니어들도 마찬가지. 요즘 선배 같은 선배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후배들한테 뭔가 제대로 얘기를 해줘도 그야말로 이제 삐져서 달아나니까 내가 뭐 얘기해주고 굉장히 나 욕먹는 일은 아예 안 할 거야 이러고 뭔가 코멘트도 안 해주는 선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이제 그 피드백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이제 저성장이 되거나 아니면 도태되거나 거꾸로 이제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드백이 강해서 내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누군가의 의견을 진심으로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나이든 이제 리더들 같은 경우는 농담으로라도 나 꼰대 같냐? 안 그러고 싶은데 만약 꼰대 같은 말이나 태도가 있으면 나 진짜 고치고 싶어. 그런 거 좀 얘기해줘. 이게 바로 나는 열린 사람이야 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난 피드백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고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고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누가 만약에 이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했는데, 너 말하는 게 너무 빨라. 너무 장황하게 설명해. 라고 누가 지적해줬어요. 피드백 해준 거죠. 그러면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 당황하고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랬구나. 그런 말 해줘서 너무 고마워. 딴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해주는데 너무 고맙다. 내가 한번 고쳐볼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맙다는 표현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실제 고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제일 확실한 거죠. 좋은 피드백은 사람을 성장시키기 때문에 스스로 욕심을 내셔야 돼요. 내가 적극적이고 열려있고 관심을 가질 때만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피드백을 받았을 때 그 다음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훨씬 더 장황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만약에 보여줬다. 그런 피드백 해준 사람이 굉장히 보람이 있죠. 자, 두 번째, 첫 번째가 피드백에 강한 거였고, 두 번째는요, 협업에 능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도움을 잘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잘러가 되는 방법입니다. 회사는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혼자서 뭘 잘 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꼭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정보도 공유하지 않고 자기 혼자 해결하고 그 공도 오로지 혼자 차지하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직장 상사한테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진행해요.
그런 욕심이 결과를 좋게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라서 그래요. 진짜 일 잘하는 사람들은요, 주변의 도움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활용할까, 이거 고민해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지 일은 안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사내 정치만 한다? 이렇게 색안경을 쓰고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잘하는 사람, 이걸 좀 도와줘? 저쪽에 가서 좀 이걸 도와줘? 이거 좀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정보도 막 이렇게 다 모으면서 진짜 협업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과를 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리더로 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 브랜드를 런칭하는 프로젝트라고 치자고요. 근데 내가 그 브랜드를 발굴하고 들여오는 거 컨펌 받았어요. 내가 주역이에요. 그렇다고 나 혼자 다 하겠어요? 절대 아니잖아요. 만약에 매장을 낼 거면은 뭐 매장을 오픈해 줄 팀이 있어야 되고, 브랜드를 마케팅할 팀이 있어야 되고, 직원을 또 뽑아서 교육해 줘야 될 팀이 있어야 되고, 다 협업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를 미리 좋은 사람으로 이제 미리 관계를 잘 만들어 놓으면 그런 협업을 할 때 굉장히 좀 시너지를 얻기가 쉽죠. 먼저 중요한 거는 내가 협업을 요청했을 때 호의적으로 협조하고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분위기를 내가 평소에 조성해 두는 거예요. 평소에 비호감인 사람이 주도해서 이제 하는 일은 열심히 야근해 가면서 돕고 싶은 마음이 사실 안 들죠. 물론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회사를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기적이고 감정적입니다. 그 감정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또 둘째는 뭔가 하면요, 협업을 위한 그림을 내가 전체적으로 그릴 줄 아는 능력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도와주면 좋겠어. 여기는 누가? 그걸 이제 여기는 누가, 여기는 누가 들어와서 이렇게 짜면 되겠다라고 하려면 전체 그림을 내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직급이 대리든 과장이든 간에. 그래서 내가 그 최종 책임자, 헤드는 아니더라도 헤드 마인드가 굉장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고, 아직은 그런 직급이라 하더라도 내가 정말 저 리더라면, 헤드라면 어떻게 이거 일을 진행할까? 늘 그런 관점을 유지하는 사람은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안목을 스스로 키우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는 다른 부서의 일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영업부서라도 마케팅에 관심을 갖고 교육팀에도 관심을 갖고 이래야 되는 거죠. 모든 일을 다면적으로 보는 태도가 나를 빨리 성장시키고 협업을 어떤 일을 협업을 요청해야 될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무슨 일을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지 알려면 그렇게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거. 그래서 다른 부서에도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는 어떤 걸까요? 성장하는 거예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라는 거, 그런 어떤 이제 공부하고 경험하고 노력하는 거 많이 필요한 일이죠. 여러분들도 저기 보신 적 있죠? 생활의 달인. 그거 보면서 전 감동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야말로 경제 불가, 대체 불가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분야에서도 전문가들. 그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끊임없이 자기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장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 분야를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는 달인 보셨어요, 여러분? 이게 힘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그거 보고 알았어요. 이게 무거운 거를 이렇게 힘이 세서 무거운 걸 드는 거만이 이게 능사가 아니구나. 이게 이삿짐 움직이는 것도요, 과학이고 체육이고 수학이더라고요. 그게 공부하는 거예요. 힘의 원리에 대해서. 그거 보고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그 사람은 그렇게 공부해서 행동하고 적용해 보는 거죠. 이론이랑 이건 안 맞는구나. 이건 맞는구나. 이렇게. 짐을 옮기는 것도 이렇게 연구해야 되고, 음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게 끊임없이 공부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끊임없이 공부하고 성장하는 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계속 하는 거. 저희 동네에 만두집이 있는데요. 저는 그 집 만두보다 더 맛있는 집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생활의 달인에서 이제 달인, 그거 이제 증서도 거의 붙어 있어요. 그 집에. 정말 만두 팔아서 빌딩을 짓겠구나. 저분은. 이런 어떤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정말 놀라운 건 뭔가 하면 그 집에 만두를 사러 가잖아요. 거기 사장님이 앉아서 만두를 빚고 있어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분을 보면서
이제 저 정도 됐으면 저렇게 막 돈도 벌고, 저렇게 안정됐으면 사람들 시키고, 그야말로 뭐 그런 노하우 갖고 막 그 프랜차이즈 막 이런 거 해서 돈 버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프랜차이즈도 없어요. 그 가게 하나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직접 만들어 빚으세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막 일하다가 굉장히 약간 번아웃이 올 것 같거나, 굉장히 지치거나, 하기 싫다, 지루하다, 뭐 이런 느낌이 들 때 만두 사러 가요. 그분을 보면 그런 생각이 싹 없어져요. 야, 저분도 저렇게 하는데, 저렇게 훌륭한 그 한 분야의 정말 전문가도 저렇게 꾸준히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그분을 보면서 다시 반성하게 돼요. 자, 계속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성장시키는 방법인 거죠. 오늘 여러분 대체불가 일 잘러 가던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리마인드 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적용하셔서 오늘 한 뼘 더 성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이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